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누굴 근으로 한대? 제곱. 그걸 근으로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세웁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둘둘둘 x 마이너스 곱은 0. 그죠? 지금 문제가 될 때가 여기구만요. 자, 여기가 이제 제곱의 합이고요. 자, 여기가 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 감마의 제곱, 감마 알파의 제곱. 자,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숨어 있는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그 요소를 잘 찾는 거야. 얘인 거잖아,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그지? 그러니까 얘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어디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거다?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럼 거기를 다시 들춰봤나요? 저거 그냥 앞에 거랑 똑같이. 다르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같지. 응? 앞에를 들춰봤나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을까?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보긴 봤는데 거기에 있다니까? 처음 보는 그럴 리 없지. 거기에 보면 저거랑 똑같은 식이 있는데. 제곱 응? 알파벳가. 자, 제곱의 곱셈 공식 변형은 똑같은 거야. 저 제곱의 각각을 더해주고, 그 다음 두 배의 둘. 알파벳가를 그냥 알파, A라고. 베타, 감마를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항으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잖니? 얘를 A로 C로. 자, 완성해봐 그러면 이제. 저 두 개를 하나로 그려. 완성해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하고 저 알파 베타 알파벳 제곱 제곱 감마 베타 감마 제곱 알파. 알파벳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알겠어? 그러면 손봐줘야 되는 게 누구냐? 여기지. 공통인수가 누구야?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 마이너스 2 알파벳 감마. 질문이 세 사람 다야? 예. 빨리 와.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지. 근데 다 대입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이 됐잖아. 알겠어? 찾아봐. 곱셈 공식 편이야. 물좀 우리가 요 제곱을 할 때 이 녀석을 공식처럼 체크를 하시라고 해놨을 거야. 지금 딱 기억이 났어. 그러니까 이런 걸 까먹기 때문에 다시 대시포 보고 익히는 게 우리의 공부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 자, 그럼 나머지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건 생각해도 되죠? 빨리 와라! 자, 375번으로 갑니다. 질문이 이제 369 첫 번째 했고, 그 다음 375번이래. 이제 다른 거 질문 있으면 부르세요. 375번. 자, 얘도 했죠. 얘도 했는데 까먹었죠.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니?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펴보세요. 얘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공부한 거구나. 어디 있더라? 찾을 줄 알아야 돼. 나머지 정리에 있을 겁니다. 나오시 한 번씩
연습 문제 있을 거예요. 알았어? 맞았네 그때. 몇 번에 있어? 110. 112번. 자, 57페이지에 112번을 펼쳐보세요. 자, 그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미 3차 방정식 식세우기로 이 녀석을 다양한 형태를 연습시켜 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라고 다시 한번 들춰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칠판 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선생님이 언급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까먹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까먹을 수밖에 없어. 다시 보고 해야 돼. 그래서 복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복습이 정말 중요한 거야. 복습이 어떻게 내 머리에 복습이 돼야 되냐? 완벽하게 익히진 않더라도 했구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응? 그건 어떻게 해야지 남냐? 고민을 해야지 그게 머리에 남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버리는 문제가 없이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런 선행을 우리가 처음 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고1 수학을 지금 발을 디딘 거지만 고2 수학, 고3 수학을 할수록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더 잘 시행하는 사람이 위너가 돼.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선생님이 예언을 하자면 제일 확실한 건 뭐냐?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행동으로 바로 옮길수록 위너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는 선행의 위치가 각각 달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랑 여러분들이랑 또는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할 때 누군 나보다 빨리 하고 있고 누구는 나랑 비슷하게 있고 누구는 나보다 느리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다 현재. 중3 때가 제일 심해. 지금 시기가. 이걸 그러면 내가 되게 못했기 때문에 빨리 선행을 해야 되냐 이런 목적을 가지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은 그런데 1년 후 정확하게 1년 후에 여러분들 예비 고2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2학년 수학 선행을 했냐 3학년 수학 선행을 했냐를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할 때 거의 똑같아져요. 거의 똑같아져.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잘 생각해. 지금 나보다 훨씬 선행을 빨리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과거나 이런 데 가고 없어 이제. 정말 무지막지하게 선행하는 친구들은 거의 과거 쪽으로 빠지고 없어. 그럼 과거 쪽으로 못 가고 일반고에 간 애들이 일부 남아있긴 있어. 일부. 그런데 그렇게 선행을 무지막지하게 해봤자 선생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경험상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까먹어. 그렇게 선행을 많이 치려면 1학년 수학이 탄탄해야 2학년 수학이 머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3학년 수학이 머리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1학년 수학이 머리에 없는데 2학년, 3학년 그냥 겉핥기하고 가는 애들이 부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까지 선행을 안 쳐야 그렇게 안 해. 거기까지 선행을 공부한 친구가 역대 한 명도 없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대신 뭘 해야 돼? 똑같은 시간 선행을 가는 거 대신 뭘 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다져놔야 돼. 한두 번에 할 걸 세네 번, 다섯 번에 할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야. 그걸 가지고 내년을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1 때는 여러분들 내년에 수학 점수, 특히 1학기 점수는 선행을 나보다 한 번 더 한 친구, 두 번 더 한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거기에서 최소화해야 돼요. 피해를. 1학기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 나보다 1학기 수학을, 1학년 1학기 수학을 한 번, 두 번 더 한 애는 당연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내년 1학기 수학에 관한. 지금 하고 있는 거. 왠지 알아? 너희들이 이걸 느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이 중3 수학이랑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거를 지금 느꼈니 혹시? 그동안 공부하면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좀 일찍 한 친구들은 완전 씹어 먹으면서 올라온 거야. 중3,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그냥 씹어 먹었어.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야. 2차에 관한은 씹어 먹은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근데 2학기 수학부터는 이제 이 선행빨이 떨어져요. 2학기 수학부터. 2학기부터는 나보다 진짜 많이 제대로 해봐야 한 번 더 한 친구 정도 되는 거야. 대부분 비슷하게 공부하고 겨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 한 번을 공부하느냐의 습관이
점수하고 바로 직결돼. 의미 알겠어?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거든. 효율적으로 한다.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공부한 그 효과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5시간 앉아서 수학을 했어. 5시간에 대한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야. 그게 효율적인 거야. 10시간 앉아 있었는데 내가 5시간 효과를 봐. 그럼 5시간 앉아서 효과를 보는 애한테 뭐하러?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무의미한 나의 공부 시간을 없애줘야 돼요. 자꾸. 무의미한 공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문제를 풀자마자 뭐하라 그래? 풀자마자 뭐하라 그래? 뭐 안 하고 있어? 문제 풀자마자 뭐해? 채점! 왜? 했어, 안 했어? 지금 나 채점 돼 있잖아. 채점하는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했어, 아니라고 그랬어? 여기까지 공부 아니라고 그랬잖아. 뭘 했어야. 채점한 데까지는 공부가 아니라고. 공부한 게 아니야. 채점한 것까지는 뭐 한 거라 그랬어? 너네 느끼잖아. 채점했어. 이제 뭐 한 거야? 아니, 채점한 순간 내가 이제 무슨 행위를 한 거야?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이제 나타난 거야, 이제. 채점을 하는 순간, 아, 나는 이제 공부할 거리가 나타난 거야. 채점한 순간. 아, 아는 거 내가 아는 거잖아, 맞은 건. 아, 그럼 내가 틀려야 되는 거, 틀린 거, 알아가야 되는 거. 근데 알아가야 되는 게 공부는 알잖아. 학습. 배우고 익힌다. 학습. 그럼 내가 학습할 거리는 어디 있는 거야? 채점하고 틀린 거에 이제 나타났잖아. 이제 공부 시작인 거야. 숙제를 오해하지 말라 그랬잖아. 숙제를 왜 하는 거야? 아는 거 그냥 가져놓고 끝나면 안 돼. 모르는 거 자꾸 익히는 걸 해놔야 되는 거야. 그게 언제가 제일 효과적이야? 숙제 하자마자. 문제 풀자마자. 내가 숙제에서 채점하자마자 틀린 거 봤을 때, 아, 이게 왜 틀렸지? 하고 고민할 때가 제일 내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거야. 어? 내가 월요일날 채점해놨는데 그걸 수요일날 펼쳐서 공부하려고 그래? 그럼 리셋이야. 다시 리셋한 다음에 이 문제를 푼단 말이야. 이미 나는 허비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시간 간극을 줄여줘야지 그게 효과적인 학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밀리면 안 돼, 공부가. 나 수학 밀려가지고 수학을 수요일날 들었으니까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 학교 가서 해야지. 이미 이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늦더라도 그날 학습에 숙제가 나왔으면 최대한 그날 커버해놓고 다음날 다른 과목 학원 간 거 그날 커버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효율적인 학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하루 땡겨놓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해야 될 일 이틀 땡겨놓고 내 스케줄을 가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하는 거 똑같잖아. 어? 바빠가지고 어쩌다가 뭐 수행평가에 밀려갖고 어쩌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맨날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 똑같고 그것들 매번 똑같이 해나가는 거 같아 달라. 그래서 똑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 하루나 이틀 정도를 땡겨서 하셔. 어차피 할 거야. 그걸 해놓고 대비를 해야 그게 가장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 틀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 이거지. 거기서부터가 진짜 공부라니까. 아, 나 틀렸어 이제. 이거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 그 중에 내가 바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만들어 놔야 돼. 그 중에. 아, 이거 왜 틀렸나? 아, 이거는 계산 틀렸구나. 이건 왜 틀렸나? 아, 난 이렇게 푸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 이거였구나. 이건 왜 틀렸나? 이건 전혀 모르겠네. 이건 질문해야지. 이 분류가 돼서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최상의 학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꾸 여러분들 뇌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꾸 인지를 시켜야 돼. 난 이걸 알아. 난 이걸 몰라. 난 이걸 알아. 난 이걸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걸 자꾸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 그냥 공부하자. 그럼 처음부터 촥 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쌓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채점을 시키는 이유는 그거라니까. 쌤은 저학년이어도 채점을 시키는 이유는 본인이 채점하고 그때 내가 모르는 걸 바로 알으라고 채점을 시킨 거야. 어? 근데 저학년들은 채점하는 시간조차 아까우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고 부모님들이 해주고 하는 거지. 어? 그때는 조금 다른 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을 공부하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정말 느끼셔야 돼요. 말하는 거 이해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어?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무리 늦어도 2월달까지 해내셔야 돼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내년 입학하기 전에는 내 스케줄이 그걸 하는 몸으로 만들어놔요. 공부 습관이.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이제 뭔가의 학습 변화를 일으킬 그럴 시기는 이제 없어요. 졸업할 때까지. 뭔가 내가 학습에 대한 시간 투자에 대한, 앉아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학습이 지금부터 2월까지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기회입니다. 이때 바뀌어야 돼요.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야. 방법을 잘 갖추라는 얘기인 거야.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수학 점수가 높아집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반복. 쌤이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지? 처음 하는 얘기 아닐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예비고 올 때까지만 이런 얘기를 쌤이 간간히 보이면 합니다. 다시 바꾸셔라. 다시 바꾸셔라. 1학년부터는 그냥 바빠요. 고1 입학하고서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중등 스케줄이랑 고등 스케줄이 굉장히 달라요. 체감할 때. 등하고 시간 똑같은데 과제량과 학습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더 신경 쓰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다시 왜 이걸 하다가 그 얘기를 지금 시작했어? 응? 이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서 한 거야. 이게 처음 봐요. 내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쉬워서 한 얘기인 거야. 분명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찾아가면 좋겠는데. 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하는 교재가 우리가 지금 개념원리가 있고 RP용이 있잖아. 개념원리라고 하는 책은 한번 보고 버릴 책이 아니에요. 자꾸 분명히 앞에 봐라 하잖아. 어딘가 공부하다가 내가 이 단어는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에서도 본 거야. 만약에. 그러면 그 단어를 찾아서 펼쳐서 그 내용들을 같이 봐야 돼요. 앞에서도 지금 곱셈 공식 변형해서 한 건데 거기를 다시 찾아봐야 돼요. 펼쳐보고 나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인데 까먹었구나. 그러면 거기를 펼쳐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만약에 필수예제 15번이 지금 만약에 이 문제라고 쳐. 그럼 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필수예제 15번이 기본 내용을 갖고 있고 밑에 확인 체크가 있잖아. 세트로 다시 익혀야 되는 거야. 나는 얘가 지금 머리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얘 세트로 다시 익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책들을 영어 단어장, 문법책처럼 보셔야 돼요. 개념을. 어느 단어를 내가 이런 유형이 있었는데 까먹었구나. 단어를 펼쳐서 그 단어를 찾아서. 그리고 만약에 필수예제 15번에 옆 페이지에 필수예제 14번이 보인다? 그럼 얘도 똑같은데 얘도 잘 모르겠어. 같이 묶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형들을. 그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있던 지식들이 단원별로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 복습의 과정 없이는 그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뒤에 걸 공부하다가 앞에 봤더니 뒤에도 나오는 이 내용이 시작은 여기였구나. 이러면서 단원 간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 머리에서. 그런 게 자꾸 단단해져야 돼. 수학은 그냥 단편적인 단원에서만 질문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나중에 무조건 다 극복합니다. 반복 학습으로 무조건 돼. 어려운 문제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고 특히 모의고사라고 하는 문제를 풀게 되면 모의고사가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단원별 연계를 굉장히 잘하는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학교 내신 문제하고 모의고사가 수학이 왜 다르냐? 그러면 학교 내신은 주어진 범위가 딱 있으면 딱 그 범위 안에서만 거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 범위 안에서 문제가 어려워도 심화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쌓이고 1학년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하다 보면 1학년 맨 앞에 있는 걸 맨 마지막 시험에 같이 묶어서 막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1학년에 어려운 단원을 2학년 단원이랑 섞어서 2학년 때 문제가 막 나와. 이 단원별 연계가 굉장히 출제자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보려면 내신을 잘 보는 거랑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거랑 방향이 달라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는 모의고사를 잘 보는 방향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시험 대비가 되면 그때 다른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여러분들은 시간이 아직은 있는, 여유가 있는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단원별 연계성을 목표를 두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야 이게. 수학은 되게 오래 봐야 되는 게임이거든. 너희들이 이제 고1 수학을 공부하고 고1 수학 공부한 걸로 고2 수학 공부하고 고3 수학 공부한다라고 할 때 이 양만 얘기하면 고1 때 공부하는 양보다 고2, 고3에서 공부하는 양이 이렇게 커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학년에만 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중에. 고2 공부하면서 고1 내용이 필요한 게 생겨요. 고3 공부하면서 고2 내용과 고1 내용이 필요한 게 생겨요. 얘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 걸 잘 안 다져놓고 2학년 가서 갑자기 내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 가능해 안 해? 정말 불가능해 나중에. 정말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거를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거고 내가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고1 수학의 특히 1학기 공통수학 1은 정말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2학기 때 좀 놀았어도 고2 때 성적이 잘 나오려면 이거 가지고 놀아야 돼. 이게 탄탄해야 여기서 나오는 걸 해결할 수가 있어. 그거 가지고 고3까지도 울고 먹어요.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통수학 1이. 여기에 이제 중3 수학하고의 학습 내용만 비교하자면 자 요만해 중3. 중3 수학 좀만해. 해야 되는 학습량을 비교하자면 자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반복해서 해결한다. 이걸 반복해서 해결한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매번 하는 학습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을 커버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뒤에서 모르는 문제들이 막 쌓여갖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한계가 생겨요. 지금과 달라진단 말이죠. 더 바삐 막 진도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서 실전에 여러분들 수학 성적, 수학 실력 향상에 써먹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바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다 했잖아. 틀린 걸 공부하는 것까지 지금 해오고 있다. 저 틀린 거 공부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손.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아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그렇지. 그 정도 차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복습하고 있긴 한데, 틀린 걸 공부하고 있긴 한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정답. 여기. 그럼 어디까지 하면 좋을 거야? 지금, 조금 했다 그랬잖아. 틀린 거를 일단 제 상식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지? 안 되면은 숙제를 보는데 그지? 숙제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그래.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 정도까지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정답이 없어.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이게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문제 얘가 지금 375번인데 375번이 연습 문제에 뜬금없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 문제는 앞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되냐? 1차 앞에서 배운 필수 예제를 찾아야 돼. 얘를 아이디어를 주는 유사 문항이 있는가? 만약에 똑같은 게 있어. 이거 있었네? 그럼 걔 연습하고 풀면 되겠지. 근데 똑같은 건 없어? 비슷한 게 있네? 그럼 얘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느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발 더 나아가면 아주 좋고. 연습 문제에 관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교재에서 단원별 문제를 푸는 목적은 그거야. 자, 그러면 지금 하던 거에서 하나만 더 하세요. 내가 틀린 게 있어? 모르겠어? 앞에 유사문항의 필수 예제를 공부했는가 살펴보고.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유사문항이 없는 경우가 생겨. 그럴 때는 찾기 힘들겠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찾아내야 돼요, 사실. 어쨌든 내가 앞쪽에서 배운 것들이 나온다. 응? 근데 나중에 고3 때는 1학년 책 뒤지고 2학년 책 뒤지고 내가 유사문항 어디 있었지? 이런 걸 진짜 찾아야 돼. 귀찮지만.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보는 것 자체가 공부야. 근데 이 유형 찾다 보니까 다른 것도 막 같이 걸려. 이것도 걸려. 이것도 몰랐네? 이것도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자꾸 날 쌓아준단 말이야. 자, 네, 다시 설명 마치고 가봅시다.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겨울방학 때 또 모의고사 공부하다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요거는 한두 번의 정복이 되는 쉬운 내용은 아니다. 자, 이제 3차 방정식까지 배웠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그냥 써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면 뭐 얘기하는 거다?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걸 가지고 fx를 세워라. 자, 그러면 근이 알파예요? 베타예요? 감마예요? 최고차항 몰라요. 자, 이렇게 쓴다는 거야. 는영일 때는.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은데 여기가 상수항이 있다. 는 k.
자, 그러면 좌변으로 옮기면 F 알파 마이너스 K, F 베타 마이너스 K, F 감마 마이너스 K가 얼마다? 0이지. 그러니까 근의 형태를 다 맞춰야 되는 거야. 는 0.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의 세근이야? fx 마이너스 k는 0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예요. 이 뜻인 거야. 그러면 fx 마이너스 k를 뭐라고 쓴다? 최고차항 몰라?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 소린 거야. 되겠니? 그러면 fx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k를 이항시켜서 여기다가 플러스 k. 자,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도 기본 4점 라인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식으로 얘를 뭐라고 쓰면 돼? fx는 최고차항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라고 쓴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게 되는 거야. fx가 바로 세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 첫 단추를 낄 수 있냐 없냐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까먹은 체크해놓고 자주 봐줘야 돼. 우리가 얘가 지금 나머지 정리 본 뒤로 나타났으니까 지금 뭐 한두 달 만에 본 거냐, 그렇지? 그러면 자주 출연하지 않는 것뿐이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거지. 이런 걸 체크해놓고 문제에서 풀지 않더라도 봐줘야 돼. 영어 단어 까먹으면 외우는 거죠. 자, 그러면 fx 나왔으니까 모든 근의 곱은 상수항이 필요한 거죠. 자, 상수항 얼마야? 마이너스 17이죠? 모든 근의 곱은 17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확장한 게 이런 거죠.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 감마는 감마.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들어간 게 나오고 들어간 게 나오고 들어간 게 나오니까 fx는 x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x라는 식을 fx 마이너스 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자,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쓰겠다.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겨오면 fx가 완성이 되겠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는 0의 근으로의 해석을 한 이후에 그 3차식을 만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식들을 이항해서 fx를 완성하는 겁니다. 되겠니? 이해되겠어? 얘가 이해가 되면 2차에서 귀찮게 물어보는 질문들도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3차가 지금 해결이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더 확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변형된 식들을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자, 3, 7, 8. 자, 다음에 값을 구하세요. 자, z, z바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z, z바의 곱은 1이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건지를 우리가 느껴야 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인 2차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4제곱이 나오고 5제곱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 이런 애들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자, 우리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봤잖아. 자, 그러면 z하고 z바를 근으로 하는 2차 식은 어떻게 생겼겠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곱은 0. 이것의 두 근 z와 z바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2차 식 세우기. 자, 그러면 얘는 어디 시리즈인지를 느껴야 돼. 여기다 뭐 곱하면 3차식 나와? x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했다 생각하면 자,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따라서 x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z 세제곱이 얼마다? 얘네들이 1이다를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응? 여기서의 두 근은 여기서의 두 근이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3승은 x 3승은 풀마 1입니다의 그 근을 가지고 이 근을 가지고 이렇게 풀던 식을 거꾸로 3승의 값을 만들어내세요 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서가 이거.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Z5승은 뭐라고 바꾸면 돼? 요거 Z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지? 자, 여기는 Z 여기는 1분의 1 여기는 Z 제곱분의 Z 요거는 Z분의 Z바냐? Z바의 제곱. 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분모 같은 거 얘랑 얘랑 묶어주고 얘랑 얘랑 묶어서 더하든 자 그러면 z 제곱분의 z 더하기 z 바. 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귀찮겠다. 자 요식이 있으니까 z 바 대신에는 뭐라고 쓰면 돼? z 바 대신에는 z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가 z 3승분의 1이 되죠. 그러면 z분의 1은 z 바죠. 그래서 1, 1, 1, 1, 1 다 더해서 5가 된다. 이렇게 변해요. 지금 바꾼 거 알겠어? 모르겠어? z 바 곱하기 z 제곱분의 1인데 z 바가 누구라고? z분의 1이라고. z 바 제곱 곱하기 z분의 1인데 z분의 1이 누구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z 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섞어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자, 됐습니다. 딱 놓치고. 됐어?